그리고 아침 식사는 하는 편이 좋다고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게 야식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아침 얘기하는데 갑자기 또 야식 증후군 엉뚱하게 얘기를 하느냐. 좀 들어보세요 한번.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 자, 야식 증후군은 4가지 요소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아침을 먹으면 더부룩하고 거북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꾸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 왜? 뭘 먹고 자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야식을 많이 먹게 된다. 자꾸 밤에 뭐가 땡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4가지 들었는데 나한테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밤에 자꾸 뭐가 땡기고요. 수면의 질 떨어지고 소화 기능 떨어지고 있고 아침 안 먹고 있는데 먹으면 더부룩 거북해. 어떠세요? 제가 보면은 거의 많이 해당이 되실 거예요. 야식 증후군이 언제 심해지냐면 아침을 안 먹을수록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나 야식 먹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야식 참기 힘들어요 하셨죠? 아침이 원인인 경우도 너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침을 안 먹게 되면 그 전날 저녁에서부터 그 다음날 점심까지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럼 몸은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활동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미리 저장을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언제 할까요? 자기 전에 먹는 거예요. 네. 아침이 영어로 breakfast죠. breakfast. 왜 breakfast인지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breakfast는 B-R-E-A-K, break, 부시다. fast, F-A-S-T. fast가 굶다란 뜻이에요. 굶는 걸 부시는 게 원래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단식했으니까 아침에 먹어서 단식을 깨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브렉퍼스트를 안 하고 있으니 이걸 언제 깨려고 하겠어요? 네, 밤에 깨겠죠. 밤에 브레이크 나이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야식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드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렇다면 공복 첫 끼가 뭐 하루를 좌우한다 이런 말도 있던데 아침 식사 메뉴는 어떤 게 좋은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침 먹는 게 야식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하루 종일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있어요. 아침마다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큰일을 보시는 분들. 이거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아침에 큰일을 봤냐 안 봤냐가 그날 컨디션 엄청나게 좌우합니다. 막 뭔가 얼굴빛이 좋아 보이고 막 이러면서 오시면은 뭔가 시원하게 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좀 누래, 뭔가 좀 뜬 것 같아. 못 보신 거죠. 먹는 것도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리고 그냥 기분만 생각해봐도 아침부터 날 기분 나쁘게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녁부터 날 기분 나쁘게 이런 말 안 쓰시잖아요. 예. 아침이 정말 중요한데 아침에 달달한 거, 설탕 범벅인 음식들 드시면요. 하루 종일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줍니다. 혈당 조절에 영향을 주면은 인슐린 분비에도 문제 생기면서 지방합성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살도 더 찌겠지만 하루 종일 혈당 널뛰기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배가 더 고파지고 혈당 널뛰게 되면요. 기분도 안 좋아져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메뉴가 달달한 것들이 보통 많아요.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리얼 같은 거 보면 설탕 범벅이잖아요. 엄청 달달한 거. 막 머핀 같은 거 드시고 계시고 꼭 보면 다 달달한 거야. 그래서 이런 설탕 종류를 먹으면은 방금 말씀드린 문제. 살 더 찌고요. 맛있는 음식 더 땡기게 되고 식욕 더 땡기게 되고 기분 왔다 갔다 하고 이 3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약간 서양식으로 가서 그런데 보통 아침 먹으면 안 좋다는 연구들이 좀 있거든요. 거의 다 서양이에요. 주로 미국입니다. 미국. 왜? 미국의 아침 식사 보십시오. 먹는 음식을 좀 보세요. 막 설탕 범벅이야. 엄청납니다. 그거 저녁에 먹었으면 약간 양심에 찔려할 분들이 아침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약간 먹는 느낌이 있어요. 맞잖아요. 그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먹지 말고 우리나라 원래 먹던 아침 뭡니까? 제일 좋은 건 역시 밥을 드시던가 아니면 죽을 드시던가 아니면 차라리 선식을 드시던가 설탕 넣지 말고 차라리 이런 애들이 낫고 그런 설탕 범벅인 시리얼 종류 달달한 빵 초코빵 식빵에 막 잼을 막 엄청나게 발라서 먹고 이런 거 안 드시고요. 밥에다가 김치만 먹었다든지 김에 좀 싸 먹었다든지 계란 후라이에 좀 먹었다든지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많이 드실 필요도 없고요. 부담되면 조금만 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먹냐면
밥 3분의 1 공기하고 반 공기 정도. 어차피 그밖에 안 들어가요. 그거 정도만 하고 가끔은 김 먹을 때도 있고 가끔은 이제 나물 반찬 한두 개 먹을 때도 있고 가끔은 계란 후라이 하나 먹을 때도 있고 매번 바꿉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저도 아침 먹고 있어요. 그거를 권유드립니다. 요즘 거의 혈당 다이어트가 인기가 있으면서 단맛이 거의 주적이 된 것 같은데 사실 단맛과 짠맛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다이어트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될까요? 단맛과 짠맛 중에 뭐가 더 안 좋냐의 문제인데 이걸 이제 하나를 선택해드리면 보통 또 다른 걸 왕창 드실 것 같긴 합니다.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단맛이 그냥 압도적으로 최악이에요. 얘는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단맛은 대부분 설탕으로 내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까지의 어떤 다이어트 모델이었던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 그러니까 단순히 칼로리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것만 있던 CICO 모델 그 다음 후속 모델로 가장 각광을 받는 게 CIM 모델이에요. 카보하이드레이트 인슐린 모델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탄수화물 들어와서 인슐린 분비되는 거고 이 인슐린 때문에 지방합성이 활성화되니까 이 당질을 좀 줄이자. 달달한 걸 줄이자. 요거예요.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혈당 다이어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 설탕 달달한 것들은 너무 혈당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칼로리 계속 살이 찌겠지만 같이 먹은 다른 모든 음식들이 살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달달한 뭔가를 먹으면서 이 지방 범벅인 걸 먹었어. 그러면은 이 지방 범벅인 게 달달한 거 뺐으면은 그냥 요만큼만 찔 게 달달한 거 같이 먹으면 약간 증폭이 된다는 거. 증폭이. 막 3배, 4배 더 많이. 살이 더 쪄버립니다. 똑같은 칼로리 먹어도 살이 더 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달한 게 일단 최악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어차피 0칼로리예요. 그러니까 소금 자체로 살찌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소금이라고 무조건 또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게 프링글스 생각해 보세요. 프링글스 아십니까? 그 과자 있죠? 통에 들어서 이렇게 먹는 거. 거기서 소금이 아예 없는 프링글스를 상상해 보세요. 소금이 없는 프링글스 얼마나 드실 수 있나요? 많이 못 드실 거예요. 안 들어가요. 못 먹어요. 진짜 안 들어갑니다. 잘 못 먹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소금이 무조건 더 많이 먹게 만들어져요. 이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소금 아예 빼면요. 맛이 없어요. 많이 못 먹어요. 질려버립니다. 소금 있으면 한두 개라도 더 먹게 돼요. 그래서 소금 있으면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강철의 의지를 가진 정말 완벽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지만 저도 그렇고 그게 사실 안 되잖아요. 예, 무조건 소금 있으면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0칼로리고 상관없고 이거는 그냥 더 먹게 되기 때문에 사실 소금도 안 좋습니다. 그 생각해 보시면 이 단 거랑 소금은요. 애초에 너무 잘 어울리고 단짠 들어보셨나요? 단맛 짠맛의 환장의 조합. 예. 어차피 같이 많이 있기도 하고 솔티드 카라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아주 먹자랄입니다. 환자분들이랑 대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저도 먹는 거 좋아해요. 예. 애초에 이 두 가지 중에 뭐를 뺀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여러분. 둘 다 좀 주의를 하시고 둘 다 어느 정도 낮춰줘야 됩니다. 그 유튜브 채널에서 되게 흥미로운 영상 중 하나가 그나마 나은 과자가 있다고 선정을 해주셨는데 어떤 과자가 그나마 좀 다이어트에 좋은가요? 제가 과자 중에 보통 그나마 낫다고 하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인디안 밥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것들. 첫 번째는 그 포장 자체가 작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대부분의 과자 크게 오잖아요. 요만한 거. 그런 큰 과자들이 보통 3인분이에요. 여러분 보통 새우깡 일반 사이즈 있죠. 그거 1인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3인분입니다. 그 3번에 나눠서 드셔야 돼요. 근데 보통 그 한 번에 다 드시잖아요. 근데 미니 사이즈는 보통 그게 1인분이에요.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사이즈. 그래서 소분돼 있는 거. 아니면 내가 실링기를 사셔가지고 소분해서 드십시오. 두 번째는 설탕이 적은 거. 그래서 막 초콜릿 범벅대 이런 애들 있죠. 딱 봐도 정말 달달해 보이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일단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기서 또 기름이 적은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과자들은 대부분 유탕 처리식품이라 뒤에 써져 있는데 이제 뭐 쉽게 말해서 기름으로 튀긴 거죠. 근데 과자 중에 가끔 뭐 공기로 구웠어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 베이크 뭐 이렇게 써져 있는 애들.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름을 쓰지 않고 이렇게 구웠다고 보통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가 좀 더 낫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아마 조합해서 과자를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한 삼시세끼 구성 혹은 이제 최적의 식단 이런 거를 좀 책에도 나오는데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 식단 제일 좋은 거는요. 3분의 1 밥, 3분의 1 채소, 나머지 3분의 1은 고기랑 해산물이랑 그리고 유제품, 그리고 과일 이런 것들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너무 쉽고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걸로 과연 살이 빠질까? 뭐 탄단지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은 탄단지 외워서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 외우는 게 너무 복잡해요. 음식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보통 거의 다 있어요. 이거 한 가지만 있는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없지. 왜냐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닭가슴살만 정말 삶아서 드시는데 그거 며칠 하시겠어요? 대부분 요리에 넣잖아요. 아니면 뭐 샐러드, 아니면 뭐 나물 무침 이거 하나만 해도 정말 수많은 요소들이 들어가는데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계산하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냉면이 있죠? 냉면은 육수에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어떻게 들어가는 거고 그럼 계란은 또 들어가는데 계란 또 어떻게 계산할 거며 이거 계산 못 해요. 예. 밥에 단백질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언제 다 배울 겁니까? 못 외웁니다. 계산도 안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는 거 다 그냥 다 버리시고 그게 다이어트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식단은 대충 해야 됩니다. 식단은 대충 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식단은 대충 해서 오래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식단을 센 거 좋은 거 해가지고 빨리 빼고 유지할게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완전히 돌아오면 그대로 살 다 쪄요. 다 겪어보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신 분 중에 다이어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다이어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나요? 평생 나는 1kg도 못 빼봤어 하시는 분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왜 또 오늘 이걸 보고 계신 겁니까? 왜 또 빼려고 하는 걸까요? 왜 자꾸 하는 걸까요? 식단이 돌아서 그런 겁니다. 대충 적절히만 하되 오래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그냥 사실 단순하게 일반적인 영양학에서 말하는 균형 잡힌 식사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3분의 1 밥, 곡물, 3분의 1 채소, 3분의 1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해산물, 고기, 유제품, 과일 이런 것들 넣으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만 지켜서 하세요. 그럼 이렇게 먹으면 대략 한 뭐 며칠째부터 몸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식단이 쫙쫙 빠지진 않아요. 막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빠져서 뭐 한 달에 10kg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유튜브에도 맨날 보면 막 있어요. 뭐 한 달 20kg 이렇게만 하면 가능합니다. 이런 거. 정말 많이 보셨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식단대로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달이나 3달에 걸쳐서 서서히 빠질 겁니다. 몸이 바뀌는데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몸이 일주일은 많이 안 빠질 수도 있어요. 뭐 비슷한데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 다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서 3달 정도를 주시고 하시고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하고 그러실 겁니다. 아마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나? 근데 굶으면 정말 잘 빠져요. 정말 3일만 해도 막 10kg 빠진 경우도 봤고 뭐 5kg 빠지고 막 3, 4kg 빠지고. 근데 그게 단점이 뭐였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막 요요 왔죠. 머리 빠지죠. 몸 안 좋아지죠. 정말 최악이에요. 이거 어차피 유지도 못하고. 여러분 공사 있잖아요. 공사를 빨리만 하려고 하니까 보통 부실 공사를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생각나시나요? 온갖 참사들 일어났던 거? 부실 공사해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갑자기 근데 건물이 무너져요. 부실 공사해가지고. 다른 나라 욕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급하게 공사 기간만 맞추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똑같이 다이어트도 급하게 언제 빠져요? 얼마 만에 빠져요? 빨리 빠져요? 계속 물어보세요.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냥 빨리 하고 싶고 빨리 보고 싶은 거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주식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주식이 왜 실패하나요, 보통? 원리는 다 아세요. 좋은 주식 사서 장기 투자하면 됩니다. 2, 3년 느긋하게 보고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사자마자 그날 저녁에 열어보고 아이고 5%가 떨어졌네. 아이고 얼마 떨어졌네. 계속 보고 있고. 결국에는 빨리 부자 되고 싶은 욕심에 주식 투자 망치고 안 되는 거잖아요. 다이어트 똑같습니다. 건물 짓는 거든 주식이든 다이어트든 세상 만사가 똑같아요. 빨리 하려고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빨리 하는 거 제일 좋은 건 그냥 굶으십시오. 그걸 원하신다면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셨을 때 머리 빠지죠. 건강 나빠지죠. 요요 오죠. 정체기 오죠.
최악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다이어트라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해도 좀 느리지만 분명히 되실 거고 정책이 안 오고 요요 안 오고 다시 다이어트 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